예, 윌입니다. 앞에 영상에 이어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던 것 같은데 미국의 주식 조정 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고 저는 이제 모니터 옆에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쓰는데요. 보통 6% 정도의 하락을 이제 지난 10년 평균으로 이제 보면은 9.2개월 주기로 왔다는 겁니다. 지진 오듯이 오는 거죠. 아니면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지진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태풍 오듯이 온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개월마다 좀 주기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22년도에는 22년 6월에서 7월이 이제 9.2개월 주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6%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월이나 아니면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그럼 요때를 생각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게 시기를 앞당겨서 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때 이런 조정이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월 달에 미리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바꾸고 싶은 분들 연초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기가 1월 달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 이상의 하락은 지난 70년 동안 보면 1.89년마다 주기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거의 뭐 한 2년마다 한 번씩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 정도의 하락은 이제 리세션 같은 일이 생길 때 오는 건데 올해 이제 이 20% 정도의 하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뭐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제 10% 정도의 하락은 올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 각오도 하시고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쪽으로 이제 포함된 주식이 많이 없는 분들은 나스닥만 갖고 계시던 분들은 다우존스 쪽도 좀 이렇게 담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ETF로 따지면 QUAL 퀄리티 주식이라든지 디비던 바이백인 DIVB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좀 좋은 거는 1984년 이후로 15번의 이제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20% 이상 리세션을 얘기하는 거죠. 15번의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3번만 104일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보다 더 짧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기간은 그렇게 조정 기간 할 때 이제 보통 한 요 정도가 조정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3개월 정도 참으면 됐으니까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3개월 뒤에 회복되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제 아시는 거였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기 보시면 1월 5일 날 짐 크래머 CNBC에 이제 자주 나오는 분이시죠. 얼굴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하신 건데 주로 이제 이 얘기한 이유가 자, 이제 이 이제 자료는 윌리엄스라는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이 이제 10년 주기로 이제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CPI가 나오죠. 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위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검은 색깔이고 그다음에 빨간 색깔은 그 10년 주기 사이클로 한번 본 겁니다. 이 CPI를. 그럼 CPI가 지금 현재 2020년도 현재 여기 실제 CPI 까만 선도 여기 올라가 있고 사이클 상으로 예상되는 것도 지금 거의 최고점에 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한 1월달, 2월달 지나서 부터는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얘기는 이제 CPI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갔는데 굳이 페드에서 뭐 정책을 막 무섭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에서 이렇게 무섭게 하지 않는다. 너무 뭐 계획대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투자자들한테 신뢰가 생기면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거 떨어졌던 게 다시 이제 반등하는데, 그때 반등은 좀 더 큰 폭으로 반등하겠죠. 요렇게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화될 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우존스를 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본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우존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우존스에서 뭘 봤느냐? 1952년부터의 이제 이 자료를, 데이터를 보니까, 연도 중에서 연도의 끝자리가 2로 끝나는 올해 같은 거죠. 22처럼 2로 끝나는 해의 평균적인 이 시장 다우존스의 움직임을 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그린 뭐죠? 이 차트처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년 차트인데 이제 여기 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균을 대비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2로 끝나는 숫자에 이제 끝나는 해에 평균을 봐서 이제 봤을 때 요때쯤이 저점에 해당되죠. 그래서 22년도 한 9월, 10월 달쯤이 저점이 해당될 거라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올랐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지만 요때가 이제 22년도에 큰 매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여주는 사이클인데, 여기 밑에 이제 자막에도 이렇게 다우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월 달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차트 보여주는 거는 S&P 500입니다. 그 S&P 500은 이제 사이클적으로 봤는데, 이제 여기 2022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9월, 10월 달에 조정받고 현재 좀 올랐다가 약간 또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에 있는 거죠. 이제 9월, 10월 달에 이제 조정받을 때 여기 보시면은 사이클로, 그죠? 이제 이때 사이클은 S&P 500의 사이클이겠죠.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로 이제 봤을 때 예상되는 것처럼 이때 빨간 선이 이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내려간 것처럼 주가도 이렇게 내려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12월 말 1월 달에 이제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요걸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약간 더 오를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3월 달이, 여기 3월 달이지 않습니까? 3월 달이 오는 2월 말, 3월 달 전에, 왜냐면 테이퍼링이 끝나니까요. 이제 주식이 내려가는데, 이 사이클 포캐스트니까 예상치도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월 말, 3월 달에 한번 저점을 찍고 또 올라가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반등할 수가 있겠죠. 1월 달에. 그렇지만 2월 말에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다렸다가 요때 다시 이제 매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가 매수 기회가 이제 뭐 단기로 보실 수 있고 생긴다는 거고, 요거와 앞에 보셨던 그 다우존스의 예상치하고도 보면은 한 2월 말쯤 사서 그 다음에 이제 한 8월 달쯤 사고 팔고 그 다음에 9월 달쯤 다시 사는 요런 형태의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죠. 본인이 이제 저도 뭐 단기 투자 아니면 스윙 투자 잘 안 하고 장기 투자를 좀 이제 원하는 편이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내릴 때 또 이제 좀 보유하고 있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마음 자세를 좀 바꾸시고, 포트폴리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성장주에서 좀 가치주로 일단 조금 피신해 있는 거, 아니면 이제 단기 사채는 아니고 뭐죠? 회사채 그 ETF 있었죠.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이제 방어적인 걸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은, 알고 당하면 좀 그렇게 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22년도에도 이어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와 관계된 주식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5가지 트렌드와 거기에 관계된 주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